야부리 진 박입니다. 네, 진박T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업부동산 이렇게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6.25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업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한번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야부리 진박TV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야사들도 같이 그렇죠. 얘기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상업부동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궤도를 또 함께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늘은 리테일, 상가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또 업무용 오피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수준이 이르기 전에는 주로 재래시장이었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재래시장이었는데 이제 백화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일제시대긴 하지만 그때 1930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1920년대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1920년 이후가 되면 굉장히 세계적인 호황이 옵니다. 세상이 근대화되면서 이 백화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때 우리 일제시대긴 하지만 그때 또 젊은 사람들 한편에서는 모던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신 어떤 패션을 또 추구하고 근대적인 문물을 또 백화점에서 전부 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 1호 백화점이 어디에 생겼었나요? 1호 백화점에 대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2년에 그 일본 자본이죠. 일본 자본이 조지아 백화점이라고, 이게 이제 미도파 백화점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이게 가장 먼저 들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화신백화점은 그 나중이고. 화순백화점은 이제 그 박흥식이라는 거부죠. 우리 조선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종로타워 그 자리에 이제 만들었고, 이게 1932년이니까 그 이후고, 또 1930년에 지금 신세백화점 자리 있잖아요, 명동. 신세계. 거기에 이제 미스코시라고 그 일본 재벌이죠. 그 경성점을 개장을 했죠. 그러니까 1920년부터 30년 사이가 보면, 물론 한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도 하고 일제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어떤 자각적인 자주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세계의 어떤 근대화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백화점이 서울 한복판, 그때는 경성이 있겠죠.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어떤 리테일의 문화를 바꾸는, 종전에 재래시장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꿨던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철수가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인수를 받는 거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미쓰고시 경성점 같은 경우 신세계가 그걸 인수를 해서 오늘날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선 거고, 그리고 또 명동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대 보면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특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류층을 위한 그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현대백화점이 그렇죠. 그때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화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근데 우리 박진순 회장님은 코엑스몰에 붙어 있는 현대백화점 또 나름대로 또 잘 처리하신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증축을 저희 한림건축에서 했었죠. 그 당시에 8m 앞으로 이렇게 증축하는 용역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m 앞으로 증축하는데 그 증축하는 부지 밑으로 옛날에는 이제 지작물 같은 것들이 뭐 정리가 안 됐었죠. 그렇죠. 많이 지나다녔죠. 공용하수 관로가 글로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공용하수 관로를 자비를 들여서, 현대 측에 자비를 들여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증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화신백화점, 뭐 그 전에 이제 일본 자본들이 이제 와서 나가면서 이제 미도파, 신세계, 뭐 롯데, 이제 이런 백화점들이 우리의 이제 자본력으로 설립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서 우리 현대백화점, 아파트 지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갤러리 백화점도 이제 그 위에 그렇죠. 또 생겼죠. 한화, 갤러리 백화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한테는 어떤 부자, 우리 좀
그때 당시는 서민들은 넘사벽이었죠. 넘사벽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네. 롯데백화점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1970년도에 박정희 정부하에서 이제 강남을 개발하려는데 개발을 해놔도 이 수요가 달라붙질 않잖아요. 네. 뭐 아파트만 지어놓는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강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 학교 이전. 네. 두 번째로 뭐 했냐면 강북 지역 택지 개발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네. 강북 지역 택지 개발을 군데군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흥업소하고 호텔. 이건 강북에 못 하겠어요. 강남만 하겠어요. 이전은 가능하겠고. 그래서 테헤란노나 그쪽에 유흥가들이 많이 들어선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판매 시설, 백화점도 못 들어서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신격호 회장이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서 명동에다가 롯데 호텔을 짓고 롯데 백화점을 짓고 싶은 거예요. 호텔은 뭐 오케이. 근데 백화점은 못 짓겠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언명인데. 네. 그래서 나온 게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하고 예. 그 한때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됐었죠. 그리고 그게 해제된 게 이제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롯데 백화점이라는 용어로 쓰게 됐죠. 그럼 태동은 롯데 쇼핑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게 우리 할인마트의 출현. 리테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백화점의 출현을 맞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할인마트의 출현. 할인마트의 출현은 첫 호점이 이마트 창동점으로 이제 지금 나오거든요. 창동점 1호점이 저희가 나중에 리뉴얼 설계를 했어요. 창동점이. 그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이마트 24 캄보디아의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박수. 아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마트, 창고형 할인마트 매장이 등장이 이제 1993년에 그 창동 예. 최초로 들어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때쯤이면 서울에 영등포 건축과장을 할 때예요. 93년에. 예, 93년 뭐 이때 92년. 93년. 이때 제가 이제 영등포 건축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세계 쪽에서 저를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평동에 네.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니까 그 양평에 코스트코인 것 같던데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허접한 겁니다. 창고야 그냥. 창고니까 그냥 박스로 이렇게 되고 내부 공간에서 다 맞아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걸 건축이냐. 그리고 도심지에 이걸 지으면 미관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인면만 좀 이렇게 손을 보자 그래서 외부. 외부 인면만 좀 이제 손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저는 유학을 갔어요. 미국을 딱 도착. 미국 가보니까 월마트. 야, 이게 그거였구나. 세상이 완전히 이게 그거였구나. 거기 미국은 특히 이제 자동차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물도 사 먹어. 월마트가 엄청나게 규모로 크고 있더라고. 물도 사 먹어.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 어나더 뉴 월드야. 딱 들어갔더니 모든 생활용품들, 공산품들이 쫙 돼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아, 이걸 바로 그 할인마트구나.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구나. 이런 미리 좀 느낌을 유학을 받았고. 갔다 오셨으면 더 가이드를 잘해 주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게 또 싱싱한 걸 저렴하게 신제품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인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그렇죠. 좀 가족들이 대가족이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이런 사는 게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4인 가구였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해 먹고 지금 이제 맞벌이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외벌이였죠. 가정주부가 이렇게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했었어요. 살림을 하는. 그래서 그 문화, 미국에서 이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가 성공을 했지만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세계 이마트 출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삼성에서 홈플러스에 뛰어들어서 까르푸 철수하면서 인수한 게 홈플러스. 그렇죠. 까르푸가 홈플러스로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 그 스타일의 이제 까르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푸드 코너라든지 물건만 파는 게 맞아요. 아니고 우리가 와서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키즈존도 좀 만들어야 되고 중에 뭐 문화센터 같은 키즈존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 문화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990년도에 이제 화랑을 띠고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극점을 달리죠. 이 하리마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남편 붙잡고 애들 손잡고 카트 큰 거 하나 밀고 큰 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애도 잊어먹고 애 찾는 방송 나오고 그죠. 그게 일반 문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000년도, 10년도 넘어서면서 서서 이제 좀 매장 증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물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적이 좀 떨어지다가 아마 결정적인 게 코로나인 것 같은데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고 2019년 우리 코로나 또 가구 변화도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맞벌이가 주로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리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이 카트 끌고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아니 모바일로 따가면 그냥 현관 앞으로 착착 날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 할인마트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야 정말 리테일 역사를 보면 한때는 쫙 번성했다가 한쪽에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쇠퇴를 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 이 소비의 패턴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걸 잘 따라가야만이 이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냥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이제 변화를 또 할 거냐?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몰링이죠, 몰링. 단지 몰의 개념이 아니고 그 몰 안에서 먹고 쉬고 놀고 전 가족이 사람들 만나고 또 얘들은 풀어놓으면 얘들 공간에서 그냥 놀고 어른들은 쇼핑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Coming soon.